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객관식 문제 연습도 마지막 객관식 문제 연습이네요. 한번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96페이지고요. 196페이지 객관식 문제 연습 1번.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의 수익 기부금. 기부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지출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입니다. 수익이 아니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이자 수익이네요. 영업의 배당금 수익 역시 영업의 수익 맞고요.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죠. 맞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갑상품의 자료이다. 갑상품에 대한 11월의 매출 총이익으로 오른 것은 단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다라고 기억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매출액 여기 있네요. 그리고 몰초 재고가 10개 500원짜리고 11월 10일 날 10개 600원짜리로 매입했습니다. 선입선출이라고 했습니다. 15개 그렇다면 이 15개는 11월 1일 거 500원짜리 10개 하고 11월 10일 거 600원짜리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선입선출이니까. 그래서 500 곱하기 10 하면 5,000원이고 600 거의 오면 5, 30, 3,000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8,000원이 될 것 같네요. 8,000원. 매출액은 15 곱하기 800개 하면 800원 매출한 거니까 15 곱하기 800개 하면 매출액은 12,000원입니다. 그럼 매출액 12,000원 빼기 매출 원가 8,000원 빼주면 매출 총이익은 4,000원이 나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 계속 나와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액이 여기 있습니다. 총 매출액이 80만원. 기초재고, 기말재고, 단기 매입 이렇게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혹 자료다. 현혹되면 안 돼요. 배당금 수익은 수입인데 영업의 수익이죠. 역시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되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지 않죠. 매출원가를 구해봅시다. 매출원가 총계좌문장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기초 있습니다. 기초 재고액 10만원. 매입액이 55만원. 합하면 65만원이 되고요. 기말 15만원. 65만원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다면 매출원가가 50만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 나왔습니다. 매출액 80만원 빼기 매출원가 50만원 하면 매출 총이익 3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한 장보고 회사의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 오케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겠네. 가만 보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판매한 것도 있고 4,000원에 8개 판매했다. 그럼 매출액이 나오죠. 800개 곱하기 4,000원 하면 800 곱하기 4,000원 하면 48, 32, 3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원가를 또 구해봐야 되겠네요. 매출원가.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개, 2,000원짜리 100개, 900개를 매입했습니다. 3,000원짜리. 판 거는 800개. 이 800개가 구성이 어떻게 될까? 100개는 기초 재고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700개. 800 중에 100개, 그 다음에 700개는 단기 매입 3,000원짜리네요. 3,000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죠. 두 개 더하면 100개 2,000원 하면 20만원 더하기 700개 3,000원짜리 3721 21 37 21 210만원
하면 230만 원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 나온다. 일단 매출원가는 230만 원. 230만 원. 답이 바로 2번이네요. 매출총액은 매출액 320만 원 빼기 매출원가 230만 원 하면 90만 원.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90만 원. 바로 답이 2번이네요. 5번으로 갑니다.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손익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영업외 손익 손실과 이익. 손실은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이익. 수익. 이런 거. 수익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번, 2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선급비용은 일종의 자산이에요. 자산.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자산이고,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부채는 아니죠. 자산입니다. 유동자산. 답이 1번입니다. 5번이 1번이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갑은 상품 매출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거. 대금을 조기에 수취. 할인이죠, 할인. 매출 대금의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 1번 아니면 3번에 있겠네요. 환입 아니고 애누리 아니고. 나번. 매출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을 회수하는 것. 회수, 반품하는 거죠, 반품. 환입입니다. 나번. 답이 1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에 대한 총 계정 원장에 나와 있어요. 12월 31일에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선수 수익이라면 미리 받은 수익이죠. 올해의 수익이 아니고 내년의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은 올해의 이자 수익이 아니에요. 내년이고. 보통 예금 이자 수익, 보통 예금으로 이자 수익 받았는데 8월 1일 날 이자 수익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그 전체 금액은 8만 원이구나. 8만 원. 그 중에 5만 원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 그런 거죠. 그럼 3만 원이 올해의 이자인 거죠. 올해. 그래서 3만 원이 됩니다. 답이 1번 3만 원이죠. 7번에 1번이고요. 이거를 분개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8월 1일 거 분개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이자 수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인 거죠. 대변 이자 수익 8만 원. 보통 예금 들어왔습니다. 자비는 보통 예금 8만 원. 이게 8월 1일에 분개입니다. 12월 31일이 되니까 선수 수익으로 분개를 해줘요. 이자 수익 차변이죠. 차변의 이자 수익. 수익 5만 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5만 원 이렇게 분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원래는 8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계산했다. 5만 원은 내년 거다. 그래서 취소를 해준 거예요. 대변에 있던 8만 원을 차변에 5만 원만큼 취소해줘서 3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3만 원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기말결산 수정 정리사항이 아닌 것은 기말 정리사항이 아닌 거. 1번 미지급 비용 인식.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발생주에 의해서 기말결산 때 인식합니다. 2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대손 충당금 추정하는 거는 기말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유가증권 처분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처분한다. 돈 받고 판다. 기말에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죠. 기말에도 팔 수 있겠지만 기중에도 얼마든지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말 정리사항이 아니에요. 3번이 답입니다. 감가상각은 항상 맨날 기말에 하죠. 기말에 하고 또 팔 때도 하는데 처분할 때 팔 때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기말에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개하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한 거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선수금이 돼야 되겠죠. 선수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미리 받은 돈. 왜?
선수가 미리 돈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부채입니다. 선수금 부채. 그런데 잘못 처리했어요. 상품 매출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현금 자변에 받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거는 일종의 수익입니다. 부채를 수익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번 자산의 과소계상. 자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하고 수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산하고 별 상관이 없죠. 자산이 과소 과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 과소계상. 그렇죠. 부채를 적어줘야 되는데 부채를 안 적어줬죠. 과소계상 맞습니다. 부채 과대계상 아니죠. 과소계상 맞습니다. 수익이 과대계상. 안 적어줘야 될 수익을 적어준 거 과대계상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자산과 영업외 수익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유동자산, 일단 처음에 투자자산 비유동 맞죠. 만기 보유증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1년 이상 쓰니까 비유동 맞습니다. 재고자산은 이거는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두 가지 있었죠. 재고, 당좌. 그래서 재고자산 아니죠. 무형자산도 비유동 맞습니다. 1년 넘게 뭐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하고 비슷하죠. 다음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 이자 수익도 영업외 수익 맞습니다. 맞고. 배당금 수익도 영업외 수익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외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기부금 아니죠. 임대료, 영업외 수익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순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환입, 애누리, 할인 걸 다 빼는 걸 순매출액이라고 하죠. 총 매출액은 이렇게 돼 있고 매출, 애누리, 환입 다 빼면 매출, 애누리 이거 10만원 마이너스, 매출, 환입 3만원, 30만원 마이너스, 매출, 할인 20만원 마이너스인데 실수로 이거 빼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매입 환출입니다. 이건 아니죠. 매출 환입을 빼는 거지. 매입 환출은 어디에서 뺄까요? 매입에서 빼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매출액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된 걸 빼는 거지 매입과 관련된 걸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만원은 제외.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10만원, 30만원 빼면 합하면 60만원 빼는 거네요. 140만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은 미래상사의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매 가능 금액을 옳은 것. 판매 가능 금액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걸 합해서 판매 가능 재고라고 했습니다. 판매 가능 금액. 보시면 총 매출액이 있고 기초 상품, 총 매입액, 애누리, 매출 애누리, 기말 상품 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T자를 크게 그려보면 상품에 관한 거죠. 상품 자산이니까 기초가 자변. 기초 상품 재고액이 40만원.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이 80만원인데 매입 애누리가 있어요. 이거 빼줘야 되겠죠. 80만원 빼기 4만원 하면 76만원. 매입 76만원. 그러면 또 있는 기말상품 재고에 뭐 45만원 대변에 써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차변 합계를 낼 수 있습니다. 합계는 116만원이죠. 116만원. 판매 가능 재고라는 거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기억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미 116만원 나왔습니다. 판매 가능 재고 116만원이죠. 답이 4번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걸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이다. 틀린 것은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수익인식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그렇죠. 수익 금액 얼마나 들어올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 되고요. 3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행률에 관한 거 아직 그 앞에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거는 얼마나 일이 진척이 됐는지 진행률 그게 중요합니다. 맞고요. 4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수익 인식을 위해 투입할 원가, 재료비 같은 거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필요가 없다 해서 틀렸는데, 여기서는 수익인식,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는 출제가 거의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본문에도 없었고, 진짜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괜찮고 보고 싶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럴 때 좋은 말이 있구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입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 인식해야 되겠네. 근데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가 유입되지?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용역 제공이라는 거는 일을 해주는 거니까, 뭐 집을 지어준다든지 일을 해주는 거니까 진행률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게 중요하겠구나. 천천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면 그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원가가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천천히 보고 이해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깊이 있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 원가 보겠습니다. 매입액이 있고 매출액이 있는데, 당월 매입액이 70만 원이고 매입 환출액이 있습니다. 그럼 매입액에서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차감해 준다. 매출 애누리가 있고 매출 한입. 이거는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은 매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중개사는 일단 T자 크게 그려봅니다. 상품 기초재고액, 월초재고, 기초재고 50만원. 그리고 매입이 70만원에서 반품된 게, 환출된 게 10만원이니까 60만원이죠, 60만원. 매입이 60만원입니다. 60만원. 합하면 110만원. 판매 가능 재고가 110만원이라는 거고, 대변 합계고 110만원이겠죠. 월말 잔액이 있습니다. 기말이죠. 기말 40만원. 나머지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110만원에서 40만원 빼니까 70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70만원. 답이 4번입니다.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지출 내역서에서 8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으로 오른 것은, 8월 쭉 나와 있으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골라내는 건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뭐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을 말하죠. 종업원 회식 비용이 20만 원 들었습니다. 회식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 거죠.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20만 원.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관비가 아닙니다. 수재 연본 기부금입니다. 기부금도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건 판관비 아니죠.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거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거래처에 뭔가 접대하는 거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관비죠. 판관비 맞습니다. 10만 원. 8월 분 영업부 전기요금, 영업부 부서에서 전기세 낸 거, 이것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 맞습니다. 20만원, 10만원, 2만원, 32만원. 답이 2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소액이 어떤 게 있는지는 바로바로 암기로 해결될 건 아닙니다. 계정 과목을 앞에 본문에 여러 계정 과목을 나열했었죠. 그 계정 과목을 자주 보면서 감으로 익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업하면서,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을 위한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업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발생하는 비용. 빚이 차입금이 있으면 사업을 아무리 많이 잘해도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고요. 돈을 빌려줬으면 사업과 관련 없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기부금은 단순히 기부하는 겁니다. 사업을 잘해도 기부할 수 있고 사업을 못해도 기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같은 거, 전기요금 같은 거니 수도광열비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된다라고 자주 보셔서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거,
운반비는 판매하면서 소요돼야 할 비용입니다. 판매와 관련된 거죠. 판관비 맞고요. 소모품비, 일하면서 소모품 같은 거 써야 됩니다. 복사 같은 거 해야 되죠. 복사용지 같은 거. 여비교통비, 일하면서 차를 타고 다녔다. 여비교통비 지출 맞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아니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되죠.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이자 비용은 똑같이 나갑니다. 돈을 빌렸으면. 그래서 영업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판관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가지고 나오죠. 영업의 비용. 사업을 못해도 기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부금입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판관비 맞습니다. 급여, 직원은 급여죠. 판관비 맞고 대표적인 판관비고, 소모품비도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250만 원, 30만 원 합하면 340만 원. 답이 2번이네요.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계산할 얼마인가? 판관비를 말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해요. 일반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역시 기부금은 아니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죠. 판관비, 급여 판관비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두 개 합하면 210만 원. 답이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겠습니다. 재해 손실, 잡손실. 재해 손실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죠.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지진이 나버리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영업에 맞습니다. 잡손실은 손실은 손실인데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잡다한 손실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가지급금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가수금은 부채고요. 대손상학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은 뭔가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일종의 뭐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 맞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접대비죠. 바로 보이네요. 접대비.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비용, 기부금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뭐 토지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처분했을 때, 돈 받고 팔았을 때 생기는 손실을 말합니다. 영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던 그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 2번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상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 거. 소모품비죠.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상품 운반용 차량 감가상각비, 운반용 차량이기 때문에 상품 운반, 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판관비입니다. 영업보호 직원 출장비, 여비교통비 같은 거 판관비 맞습니다. 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건물 처분 손실,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해당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사용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생기는 손실, 이거는 영업하고 상관이 없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A. 오늘은 사무실 전기료 납부 마지막 날이네. 전기료, 사무실에서 쓴 전기료입니다. 영업에는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B번 이자 비용, 이자는 영업에죠. 이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이니까 갚는 날. C. 오늘은 종업원들에게 월급은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과 관련이 있죠. D. 과장님 시내 출장 가시는데 여비교통비. 시내 출장 가는 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죠. 영업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 맞고요. 그래서 답이 B 2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는 어떤 것인가? 1번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 수령하다. 계약금을 현금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계약금 받는 건 선수금입니다. 2번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고 차변에 전기요금
수도강렬비. 수도강렬비는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맞습니다. 3번 토지를 매입하고 당좌수표 지급. 차변에 토지가 오죠. 토지 자산 증가. 대변에는 당좌수표 지급할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적죠. 당좌예금. 자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랑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을 보통예금, 입금. 대변에 현금, 차변엔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하고 비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 있는 걸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2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24번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